안녕하세요, 엘타입니다. 비트코인은 약상승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하락하였고, 그래도 대폭락은 아니었습니다만 다시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는 부장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폭락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방향을 얘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 1일 영상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얼마 못 가서 하락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대폭락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약상승하다가 얼마 못 가서 떨어지지만 대폭락은 아니었고 횡보하고 있다는 것 모두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다음 주 가격도 한번 예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해석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정보는 많은데 잘못된 결정하게 돼서 이거 취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다음 영상을 기대하고 있겠다. 제 해석이 가장 좋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나 ETF까지 보는 유튜브 채널은 별로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트 채널에서는 분명히 또 현 구간에서 대폭등 선동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악재 끝이다, 대폭등이다. 구독자 10만 명 유튜버가 이제 대폭등이라고 하니 이제 대폭등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는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에 폭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한번 더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2월과 3월에서 차트만 보고 롱을 잡으면 털리는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약 70%나 되시는 분들이 불장 선동질을 믿었던 걸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불장 선동질은 정말 실력도 없는 놈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짜 부장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즌 종료일까요? 여러분들은 결론부터 듣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제가 어떻게 비트코인 가격을 해석하는지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다수의 코인판 채널들은 단순히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해석하는 채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캔들이라든지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RSI, MAC 자기에게 맞는 차트 해석법을 가지고 롱숏 맞추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관세 이후에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유동성 자금은 금에 쏠리고 있으며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자산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ETF의 유입과 유출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체크하여 방향성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과 차트 해석의 차이는 다른 채널들이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 가격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자본을 보고 이것이 맞게 차트에 그려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트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고 과정의 변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비트코인 사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 비트코인이 시간 지나면 오른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하락장과 조정장을 겪고 나면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 이런 가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해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죠. 물론 저도 한때는 차트에 푹 빠져서 각종 패턴을 배우고 무슨 캔들을 만드는지 지금의 엘리어트 파동이 1파 연장인지 5파 끝인지 이중 조정인지 복합 조정인지 등등 다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트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유튜버들을 봐도 관점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자주 틀리는 것을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왜 차트만 보면 관점 폐기가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된 함수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요인이 진행되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경험과 매매 끝에 이것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이해하기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차트는 점점 보조적으로 보였고 코인판과 이것을 둘러싼 그 세계 금융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해석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변수 함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원으로 보면 N차원인 것이죠.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해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단순히 시간과 가격뿐만 아니라 현물 포지션, 선물 포지션, ETF, 유입과 유출, 개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채굴자들은 매수 중인지 매도 중인지 이런 부분을 전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코인파는 점점 더 고려해질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비트코인 샀을 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60만 원이었고 거래소도 코빗밖에 없었죠. 코인도 비트코인 딱 하나 있었고 알트코인이란 개념은 생기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해외에도 거래소가 몇 군데 없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코인파는 복잡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블랙락이나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등은 기존 금융권에서 한가닥 했던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코인판에 들어왔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운영을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예전의 코인판과 지금의 코인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차트로 보여드리자면 ETF에 앞서서 선물 거래가 아예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CME 선물 거래소 가격과 현물 가격이 차이 나는 CME 갭뿐만 아니라 롱과 숏을 동시에 잡아서 서로의 비율로서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해칭하고 가격 변화에 따라 롱과 숏의 증가 비율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으신가요?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롱숏 비율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월 9일 영상에 트럼프 당선 이후 롱 레버리지가 너무 많아서 이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롱 청산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근데 2월 달에도 차트만 보고 롱 선동질하는 영상 진짜 많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당선 후 롱이 너무 많았던 것이 관세 전쟁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롱 포지션은 감소하고 숏 포지션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코인판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한쪽 포지션을 청산시켜서 다른 포지션에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롱에 자금이 쏠렸는지 숏에 자금이 쏠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방금 보셨던 거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인판을 보시게 되면 그냥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올렸다 내렸다 하겠지만 제가 보는 코인판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관세 영향을 받고 금리는 변동되며 채굴 원가에 따라 바닥이 결정되고 달러 지수 변동에 의해서 코인이 폭등과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줄지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긴 합니다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변해하게 됐는지 빠르게 캐치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차트만 보는 것과 외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두 가지 해석을 하는 방법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와 원통형을 위에서 본 도형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가 되었든 원통이 되었든 똑같이 원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즉 가격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은 상승할 때 1억 2천만 원이나 하락할 때 1억 2천만 원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어떤 형상이 있을 때 하나의 차원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빨간 원 부분만 보고 계실 때 저는 뒤쪽에 무엇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영이 된 결과물일 뿐이죠. 그래서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저는 뒤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파악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가 형성된 이유와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는 경사형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즉 가격 변화의 결과인 그림자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 본질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림자가 이에 딸려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케이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 자체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손이 움직이고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손은 3D고 그림자는 2D입니다. 그리고 코인판에서는 손이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력이 가격을 움직인 흔적이 차트의 그림자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도 형성하고 저런 패턴도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차트만 뚫어져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손을 볼 수가 없고 그림자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비트코인 가격 변화라고 할 때 그림자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손 모양을 봐야 되지 그림자만 본다고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어떤 손 모양을 취할지를 알면 그림자가 어떻게 변할지 아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그림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구멍 모양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모양은 fog입니다. 여러분 fog 손가락을 만들어서 그림자를 위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쥐고 만든 그림자나 손 모양은 fog이지만 위에서 바라봐서 만든 그림자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력의 의도는 전혀 다르죠. 이것에 대해 가장 최근 있었던 이벤트는 지난 3월 초 트럼프가 전략적 가산 발언을 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90%를 넘고 여러 채널들에서 이제 폭등장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3월 7일 영상에서 반등에도 하락할 것임을 계속해서 경고했죠. 대폭등은 제발 꾸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때 댓글에 어떻게 달렸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저한테 비웃음을 보이면서 어그로 끌지 말라. 빨리 영상 내려라. 폭등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폭등했습니까? 제가 맞는 해석을 하자 댓글에서는 저로 인해 안목이 넓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차트 패턴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4년 작년에 차트 패턴으로 불량 선동질당해서 그렇게 청산을 당하고도 아직도 패턴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트 패턴만 보고 불플래그인지 알았다가 롱 잡아서 CP에서 털린 사람 수도 많은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차트 패턴으로 그렇게
세력에게 엿먹었으면서 아직도 차트 패턴을 고집하고 계시더라고요. 차트 패턴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절대 알기가 힘듭니다. 똑같이 횡보하는 차트를 보고 지지가 강한 것인지 저항이 강한 것인지 잘 모르죠. 왜냐, 차트만 보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많은 차트 페이크 기법이 생겼습니다. 하락하다가 올려버리는 베어 트랩, 다시 상승할 때 내려버리는 불 트랩, 방향성을 알 수 없는 휩소 등등. 세력은 개미를 속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false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같은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상승 중에 나느냐, 하락 중에 나느냐에 따라 상승 반전 신호가 되기도 하고 하락 반전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즉 세력은 여러분의 지식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차트는 대표적인 후행성 지표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 틀렸다고 보기도 뭐하지만 차트만 보고 미래를 예견했다가는 이게 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가 후행성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차트는 가격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한번 출산율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차트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차트에서 바닥이 났으니 대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0.78이었던 출산율이 3 정도로 대폭등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출산율 차트를 보고 차트가 현재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있으니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쯤이면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개소리 닥치라고 하겠죠. 현재 가처분 소득으로 부동산 마련이 힘들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현재 상당수가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물가와 웨딩 비용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서 저출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해석 아니겠어요? 누가 출산율 차트를 보고 바닥이니 이제 반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각종 사회 현상을 다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해석에 있어서도 차트에서 단순히 지표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이후 세계 경제는 악화되었다. 유동성 자금은 금에 상당히 쏠리고 있다. 그렇지만 전략적 자산 비축은 시행되고 있다. 채굴 원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은 상태이다. 이에 따른 ETF의 유입과 유출은 어떻게 변하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어떤 상황이니 앞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지 않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즉 그래서 저는 선행지표를 좀 더 보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출산율 차트가 하락하는 것이 차트가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고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니 저출산이 나타나는 하락 차트가 생긴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어떠어떠한 현상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작용했으니 차트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지표로 해석하는 것들은 금융세력, 코인 거래소, 재굴자 세력, 현물과 선물 ETF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겹도록 얘기했지만 불장 때는 ETF가 이런 식으로 유입이 돼야지 비트코인 불장이 오는 것입니다. 왜? 비트코인 ETF에 하루에 몇 천억 원씩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거든요. 차트가 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ETF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됐으니까 비트코인 불장이 오는 거라고요. 근데 현재 ETF를 보세요. 불장 때의 ETF 유입과 유사한 모양입니까? 게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유출세로 돌아섰어요. 그럼 불장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바이낸스와의 가격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나 매도를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마이너스예요. 즉 이것은 미국의 매도세가 아직도 크다는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관세 전쟁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어요. 4월 2일 날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자마자 나스닥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불장일 수가 있습니까? 금리를 따져보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했지만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파월은 금리를 못 내린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커져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거든요. 따라서 금리 인하에 아직도 파월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다음 있을 FOMC는 5월 25일인데 금리 동결 확률이 66.7%고 금리 인하 확률이 33.3%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릅니다. 아직은 동결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와 비트코인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15배 폭등했던 21년은 코로나 이후 무제한 양적 완화로 거의 제로 금리의 수준에 가까운 달러 찍어내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1월에도 50bp 비컷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트럼프로 인해 더욱더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양적 긴축을 하여
테이퍼링을 실시하니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금리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멈춰버렸습니다. 근데도 아직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롱숏 판단을 하신다고요? 금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데 말입니까? 왜냐? 비트코인은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는 용도로서의 역할로 비트코인 가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리만 브러더스 때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정부의 행태에 반발하고자 만들어진 화폐가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달러의 변화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트 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차트만 부러져라 쳐다보고 있지 달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죠. 그렇지만 코인판에서는 불량 선동 영상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한 상태에서 특정한다는 말이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수준은 애새끼나 다름없습니다. 칭찬 조금 해주면 와라 해가지고 기분이 업되는데 불장 온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불장이 오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에 자본을 해석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 방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보고 나서 차트만 보는 버릇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만약 차트 보고 투자했다면 재산의 80% 정도는 잃을 뻔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구간 다 맞췄어요. 다음 주 불장이에요. 한 번 더 폭락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왔죠. 그 결론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84K까지 반등하고 있을 때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ETF를 보고 아직도 반등이 조심스럽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해석을 원하시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해석할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타였습니다.